네, 뉴스탑10이 선정한 상위권 주제들입니다. 1위, 간판만 바꾸고 신장개업 준비하나. 여당보다 많았던 후원금은 바로 금요일에 헌재 해산 심판 결정을 받은 통진당 얘기입니다. 조수진 차장. 네. 간판을 바꾸고 신장개업을 준비한다. 어찌 보면 이 말 자체는 상당히 꼼수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통합진보당에 대해서 금요일 헌법재판소가 일종의 사형 선고를 내렸기 그렇죠. 때문에 예. 또 통합진보당이란 이름을 걸고 재창당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인지 통합진보당이 아닌 것처럼 예. 다른 정당을 준비하는 모습이 있는데요. 지금 보시고 있는 화면이 바로 통합진보당이 기존부터 사용하던 홈페이지의 모습입니다. 아. 네, 통합진보당을 통합진보당 강제해산 저지 민주소투쟁본부로 바꿨습니다. 이름이 기네요. 네, 예. 그러니까 당을 투쟁본부라는 어떤 결사체로 바꾼 건데요. 예. 네, 기존 홈페이지 주소를 그대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문제가 됐던 위헌 결정을 받게 된 결정적인 계기, 바로 북한 사회주의와 비슷한 정강 정책을 가졌다는 점인데요. 네. 이 정강 정책 코너, 그리고 당원 게시판만 없애고 기존의 어떤 계속 다른 코너는 전부 살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해산 결정에도 불구하고 예. 어떤 시민단체 같이 계속 운영을 해나가겠다. 그래서 내년 4월로 예정이 돼 있는 보궐선거에서도 바로 이들의 어떤 결속력을 토대로 해서 다시 한번 거듭나겠다. 이런 의지인 것 같은데요. 이상규 전 의원이 이런 속내를 내비쳤습니다. 예. 뭐라고 했냐면요. 이 모임을 계속 발전시켜서 진보 정치에 새롭게 복원시킬 수 있는 토대를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조수진 차장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다시 구살생으로 살아난 것도 아니 말이죠. 법적으로 별다른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 겁니까? 네, 중앙선관위에서는 지금 즉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당만 없어진 것이지 실상 정당의 활동은 계속 해나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이 선관위에서 곧 조사 결과를 발표할 텐데요. 예. 이 홈페이지를 보고 이것을 어떤 정치 단체로 볼 것인지 아니면은 시민 단체의 활동으로 볼 것인지 예. 이것이 관건입니다. 한 3시간 전에 전 통합진보당 의원들이 의원직 상실과 관련해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어떤 얘기를 말했는지 직접 들어보시죠. 국회의원은 헌법 차원에서 명문으로 신분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체포 구금되는 경우에도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고 그것을 법률이 아닌 헌법에 규정하고 있는데 국회의원직 자체를 상실시키는 것을 할 수는 없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의원직 상실 결정에 대한 법적 대응을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도영 차장, 일단 의원직 박탈 자체를 법적 대응을 하겠다라는 게 통진당 의원들의 말의 핵심이죠? 어느 정도 예견된 수순인데요. 이 전 통진당 의원들은 아마 이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헌법조항 어디에도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라는 명문의 규정이 없다. 예. 이 점을 지적하려고 하는데요. 금요일 날 헌법재판소가 이 결정을 선고하면서 읽어준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논란을 충분히 예상을 했다는 듯이 이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이 잘못된 정당을 해산하는 이유는 국회의원들을 직을 박탈을 해야 예. 정당 해산의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명문의 규정은 없다 하더라도 네. 정당 해산의 효과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당연히 국회의원직을 박탈하게 된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이런 해석까지 나온 마당에 다시 이거를 부인해서 뭔가 자기의 주장을 관철하겠다 나선 것들은 아마 전직 의원으로서도 좀 맞지 않는 행동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예. 이분들 보니까 어떤 이 법상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걸 생각하지 않고 끊임없이 흔들어 보겠다 이런 겁니다. 감성적으로 접근하는 겁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통진당의 전직 의원들 사이에서는 어떤 얘기까지 나오냐면 이 대체정당, 그러니까 통합진보당이라는 정당에 대해서 위헌이 선고됐기 때문에 통진당과 비슷한 당명 그리고 유사한 강령을 가진 정당을 지금 설립을 못하도록 돼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헌법 소원을 제기하는 게 좋겠다.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전 통진당에 있는 사람들은 만약에 헌법재판소의 어떤 그런 절차가 불만스러웠다고 한다면 아예 응하지 말았어야 합니다. 자기들이 적극적으로 나와서 항변도 하고 헌법재판소의 그런 헌법 절차에 따른 재판을 받는 와중에
결론이 났는데 그 이전까지는 아무 말 하지 않다가 결론이 나에게 불리하기 때문에 이건 민주주의 압살이고 뭐가 잘못됐다. 이런 식으로 항변을 한다면 국가기관 자체를 무시하는 행동밖에 더 되겠습니까? 예. 자기들이 유리할 때는 이용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삿대질하고 완전히 무시하고 또 국민적으로 왜 외면을 당했겠습니까? 예. 자기네들이 종북 논란을 스스로 자처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국민 여러분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린 점이 있다면 사과드립니다. 앞으로 진보 정치 제대로 하겠습니다라고 말했으면 아마 진보당의 퇴출을 안타까워하는 분들에게 호응을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예. 자기들이 뭘 잘못해서 이런 위기를 맞았고 민주주의 후퇴? 본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민주주의 후퇴는 본인들이 자업자득으로 만든 것이지 헌법재판소가 그렇게 만든 게 아니거든요. 예. 국민들의 호응을 얻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왜 사람들이 당신네들이 뭘 잘못하고 있는지 지적하는 것들에 대해서 귀담아 좀 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오늘도 시청자 게시판에 문이 띵동 처음 열렸네요. 장호 땡씨가 질문하셨는데 통진당의 헌재 결정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그렇게 보니까 또 이런 것도 궁금한데 결과는 어떨까요? 그러니까 헌재 결정 자체를 조수진 차장 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근본적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냐 없냐라는 네. 질문 같습니다. 예, 일단 그 위헌이다 이렇게 해서 헌법 소원을 제기할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예. 의원들 자체를 전부 다 의원직 상실로 간 것 이런 것이 대단히 잘못됐다. 헌법 규정에는 명확한 그런 규정이 없다. 네, 이렇게 해서 제기할 수는 있겠지만 예. 역시 이동영 차장이 얘기한 대로 답은 뻔할 겁니다. 답은 뻔하다. 네, 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이 헌법에 따라서 결정한 것이다. 곧 통진당의 그 헌법소원 제기 자체가 이거는 그 심리할 필요가 없다. 예. 아마 이런 결정이 나올 텐데요. 아. 이 결정까지도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계속해서 헌법재판소가 뭔가를 지금 잘못 결정했다라는 어떤 모습을 계속 보여주는 것 바로 통진당 전직 의원들이나 전직 지도부가 꾀하는 것일 겁니다. 아, 그러니까 승산 없는 게임을 계속 진행해서 진흙탕 싸움으로 길게 시간이나 끌어보겠다 이런 심산일 수 있겠는데 이 통진당 해산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도 한마디 했습니다. 정치권 반응 영상으로 한번 구성을 해봤는데 같이 보시죠. 비청구인 통합진보당을 해산한다. 2. 비청구인 소속 국회의원들은 그 위원직을 상실한다. 대통령께서는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을 자유민주주의를 확고하게 지켜낸 역사적 결정이라고 평가하십니다. 오늘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대해서 존중하고 수용해서 정치 질서가 또 새로운 질서를 또 형성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 기초인 정당의 자유가 훼손된 것을 심각하게 우려합니다. 해산 판단은 국민의 선택에 맡겼어야 했다고 믿습니다. 네, 야당 대변인의 말까지 들어봤는데 조수진 차장. 네. 야당 입장에서 보면 말이죠. 이번에야말로 종북 숙주 이 타이틀 뗄 수 있는 절호의 기회 같은데 약간 뜨뜻미지근하게 가만히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 명확하게 어떤 입장을 정리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예. 지금 금방 박수현 대변인의 논평, 녹취를 들었겠습니다만 겉으로는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 환영하는 듯 하지만 뒤에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그래도 이 통합진보당의 해산 문제는 국민의 심판에 맡겼어야 된다. 굉장히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는데요. 예. 이런 데에는 몇 가지 요인이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첫째는 2012년 19대 총선에서 통합진보당을 제도권 정당, 그것도 제3당의 그 역할을 부여해 준 것이 바로 지금의 새정치민주연합입니다. 야권 연대를 통해서 야권에 유리한 지역만 골라서 공천을 단일 후보로서 통진당 후보가 원내에 진입하도록 했죠. 예. 바로 헌재 결정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면 2012년에 야권 연대를 잘못했다. 이렇게 시인하는 셈이 되기 때문에 예. 지금 뜨뜻미지근한 반응을 나타낼 수밖에 없고, 두 번째, 지금도 각종 여론조사에서는 정당 지지도에서 통합진보당 1% 내지 2% 정도를 차지하는 걸로 나옵니다. 네. 총선이라든지 지방선거에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1% 정도의 박빙으로 굉장히 치열한 승부를 벌이는 만큼 통진당 지지층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네, 이런 설명도 나오고 있는데요. 예. 새정치민주연합이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 몇 가지 있겠습니다. 뭡니까? 첫 번째는 지금 통진당의 해산 결정으로 정치권은 여야 양당 구도로 급속하게 재편이 됐습니다. 예. 네, 새정치민주연합이 내년 2월 8일 날 전당대회를 치러서
그 전당대회를 통해서 새 지도부를 선출하는데요. 네. 그 직후인 4월에 재보궐선거가 실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정치민주연합이 도약할 수 있느냐 아니면 더 처질 수 있느냐 이게 내년 4월에 굉장히 그 중요한 분수령이 되는데요. 중도 진영을 확실하게 선점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각종 여론조사에서는 보수 3, 중도 4, 진보 3 정도로 나누고 있는데요. 이 통진당의 지지층은 절대 새정치민주연합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새누리당의 이중대라고 비판을 하던 세력이거든요. 그러니까 통진당의 극소수의 지지층을 그 염두에 두기보다는 더 넓은 중원 그리고 숫자가 많은 중도를 껴안을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 이 타이밍에 이도영 차장, 네. 북한도 가만히 있지 않지 않습니까? 뭐 얘기를 했는데 어떤 반응입니까? 북한의 그 대남 공작기구죠. 조선평화통일위원회에서 예. 또 성명을 내놨습니다. 남한이 다시 과거의 독재 국가로 회귀했다. 우리의 인권을 운운할 자격이 없다. 그러면서 통진당의 강령과 활동을 우리와 억지로 연결시켜 탄압한 괴뢰 보수패당의 치조라고 비열한 망동이다라는 이 극언을 내놨는데요. 예. 아마 자신들하고도 상관이 없다 이런 그 선언을 하면서 통진당 이 해산을 놓고 한국에서 어떤 비민주적인 절차로 강제 탄압을 했다 이런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 자꾸 이런 선동에 나서는 것 같습니다. 참 여기서 진짜 선정적인 단어만 꼽아도 뭐 10손가락으로 다 헤아릴 수 없는 여러 가지 뭐 유신 독재 회기라든지 뭐 망동 뭐 항상 그래는 왔지만 이번에도 특히 좀 심한 것 같은데 조수인 차장에게는 이거를 물어볼게요. 일단 지금 옥고를 치르고 있는 이석기 의원도 이 통진당 해산 결정 듣고 상당히 여러 가지 만감이 교차했을 것 같은데 이 대법원 판결에 이석기 의원의 어떤 여러 가지 이 영향을 미칠까? 이번 통진당 해산이 그런 질문이 많더라고요. 궁금증이. 네, 이석기 의원이 이번 헌재 결정으로 현직 국회의원에서 전직 국회의원이 됐는데요. 그렇죠. 헌재 결정문을 보면 바로 이석기 전 의원의 RO 그러니까 내란 음모 선동 사건이 직접적으로 그 헌재가 이런 선고를 내리게 된 결정적인 결정타가 됐다라는 부분이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헌재가 그 결정문에서 위헌정당이라고 심판하면서 바로 이석기 의원의 행동은 통진당 일부 세력의 어떤 그냥 일탈행위가 아니라 전체 정당의 행위로 봐야 된다. 이렇게 못 박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내년 1월 말로 예상이 되고 있는 대법원의 이석기 의원의 RO 사건의 경우에 네. 결정적인 그 어떤 그 뒷받침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헌재가 각종 그 헌법적인 사안을 다룰 때 대법원의 판례를 인용해서 헌재 결정을 내놨는데요. 이번의 경우에는 헌재의 이번 결정을 토대로 대법원이 그 전원 합의체에서 이석기 의원의 RO 사건에 대한 결말을 내리게 됐습니다. 그 점도 참 흥미로운 대목입니다. 예, 그렇군요. 또 이 시점에 두 번째 초인종이 울리고 있습니다. 시청자 의견 저희가 아주 선별해서 고급 질문만 뽑아봤습니다. 이동영 차장님께 질문합니다. 통진당이 국고 보조금을 받을 만큼 애국행위를 한 게 있나요? 국민의 세금이 지급된 정당이라면 국민을 위한 입법 활동을 한 적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렇네요. 지금까지 통진당이 어떤 입법 활동을 했습니까? 본인의 의견을 많이 반영한 질문인 것 같은데요. 예. 물론 이제 입법 활동을 몇 가지 하기는 했죠. 특히 이석기 의원 같은 경우에는 구속된 이후에도 끊임없이 입법 활동을 계속해서 하면서 보좌진들에게 그 월급, 세비죠. 이런 것들이 꾸준히 지급이 되어 왔습니다. 예. 저는 그분들이 어떤 입법 활동을 했느냐, 뭐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사실상 우리가 많은 분들이 이해하고 많이 알려진 것만큼, 알려져 있는 그런 입법 활동은 기억에 나는 게 없고요. 예. 다만, 이런 결과가 뻔히 예상이 되는데도 그 많은 보좌진과 의원들에게 꼬박꼬박 세비가 지급이 되었었다. 그런 점들이 계속해서 지적이 되어 왔는데도 그런 걸 막지 못하고 금요일 그 헌재 선고 이후가 돼서야 이 통진당의 남은 재산 이런 것들이 압류 조치가 됐는데 그 이전에는 과연 종북 활동을 했던 그 통진당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재도 할 수 없었느냐 이런 문제점들을 다시 한번 숙제로 남게 된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조금 이 국고 보조금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돈 얘기를 좀 해주세요. 예, 예. 이 국고 보조금은 1980년에 예. 정경유착을 막는다. 그러니까 기업의 돈이 부당하게 정치권으로 흘러 들어가는 것을 막겠다. 그런 차원에서 세금으로 보전을 해주겠다. 이렇게 해서 설치된 기구입니다. 그런데 이 국고 보조금의 지급 그 형태가 있는데요. 먼저
교섭단체, 그러니까 20석 이상을 얻은 정당에게 전체 국고보조금의 50%를 주고 그 나머지를 의석수에 따라서도 배분을 하고 또 5석 이상 또 교섭단체가 되지 않는 19석까지 얻는 정당에게 또 차등 지급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합진보당이 아무리 이적 행위를 하고 또 어떤 그 애국가는 국가가 아니다 이런 사회적인 논란을 일으킨다 하더라도 5석 이상의 의석을 얻은 정당이라면 국고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국고보조금에 대해서 아까 여쭤보셨는데 국고보조금에 대한 규정 자체가 국회 의석에 따라서만 규정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설마 이런 위헌적인 어떤 활동을 하는 정당이 나타나겠느냐. 그렇죠, 이 점은 사실. 1980년에 간과를 한 거죠. 그때야 뭐 간과라기 하기보다는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없었던 납득이 거죠. 안 됐으니까. 그 표를 보면서 한번 설명을 부탁을 드릴게요. 조수진 차장이 국고보조금이 보니까 6억 9천만 원 정도가 어떤 식으로 나눠지는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네.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바로 총 국고보조금의 절반 이상은 절반은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라는 교섭단체에 지급을 하게 된 거죠. X가 쳐지면서 이게 나눠지는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3억 1천만 원. 통합진보당의 그동안에 한 해 동안 그 지급된 돈이 한 6억 9천만 원 정도가 되는데 이 부분이 다시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의 의석 배분대로 갈라져서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군요. 이게 조금씩 돈 문제하고 또 눌렀습니다. 시청자 의견 바로 들어왔는데요. 조수진 차장님, 베니스위원회가 글쎄 오늘 이 또 따끈따끈한 얘기를 또 시청자께서 보내주셨네요. 통진당 정당 해산 심판 결정문을 제출해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요청했다고 하는데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이 단어 좀 신선한데 내정 간섭 아닙니까? 미국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으면 이런 요구를 했을까요? 날카롭습니다. 네. 굉장히 날카로운 질문인데요. 아마 어느 나라라도 요청을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정당 해산 심판, 정당을 헌법재판소라는 어떤 국가기관에서 강제적으로 해산시켰다. 이 자체가 굉장히 의미가 크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 강제로 해산한 그 전례를 갖게 된 7번째 국가입니다. 그만큼 각 세계 선진국도 이 정당 해산을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과연 어떻게 그러면은 이런 결정이 나왔는지, 그리고 통합진보당은 대한민국의 헌법에 무엇이 위배되는 활동을 했는지 이것을 궁금해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 통진당 해산과 관련해선 이 뒷얘기, 후폭풍까지 상당히 거센데 아까 그 두 번째 질문, 시청자 질문이었죠. 통진당이 얼마나 입법 활동에 기여했나. 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속보들, 정보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통진당은 일단 여러 가지 법안을 발의한 적은 있지만 법안 처리는 19대 국회에서 단 한 번도 된 적이 없다고 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면 뭔가 통진당 해산 입법 활동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